여러분은 절대로 드래곤볼 하지 마세요. 벌써 도구마 가격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런치 사이클링 K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페 사이클링 매거진의 몇 안 되는 상급 라이더이시죠, 미무님을 모시고 미무님의 자전거 201 SWORKS 벤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기소개랑 자기 자전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앞서 소개해 주셨던 대로 루나틱 사이클링 카페의 그 3급 라이더로 되어 있는 미무라고 하고요. 제 자전거는 올해 2021년에 새롭게 데칼 버전이 나온 프레임을 가지고 그 드래곤볼을 한 자전거입니다.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요거 전에 타시던 자전거 원래 뭐였나요? 작년 5월 말 자전거를 탈 줄을 모르다가 친구한테 타는 법을 배워서 처음 샀던 자전거가 자이언트의 타론2입니다. 타론2를 타다가 그 친구가 그 로드를 타다 보니까 좀 몇 바퀴 안 굴려도 너무 싱싱 나가니까 한번 나도 타보자 해서 타보니까 속도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당장 도싸하고 뭐 중고나라 다 뒤져봤는데 제 신장에 안 맞는 사이즈의 자전거들 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신품으로 전국 매장을 다 뒤져봤는데 그때 있었던 매물이 딱 3개. 어떤 거였죠? 스페셜라이즈드 제품인데 루베 스포츠, 루베 익스퍼트, SWORKS 벤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혹시 입문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1년 2개월 됐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벌써 기한 벤지라. 처음에 이전에 타던 거는 탈론2 MTB, 그거는 어땠어요? 바꾼 거는 어땠나요? 그 MTB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세게 케이던스를 돌리면 타이어가 크다 보니까 바람을 가르는 소리 때문에 뽕에 취해가지고 열심히 타는데 친구들이나 아니면 혹은 뭐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 특히 라쳇 소리라고 하죠. 처음에 그때 저는 너무 시끄러운 소음이다, 굳이 왜 그러냐라고 하다가 루베 익스퍼트를 구매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샵 사장님한테 말씀한 게 왜 제 자전거 휠에는 매미 소리가 안 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루베는 어떻게 사시게 되신 거예요? 루베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자전거를 시작한 지 겨우 한 2달 아니면 1달 반 만에 선택을 한 거였다 보니까 SWORKS 벤지는 1350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이걸 진짜 오래 탈 확신이 안 서다 보니까 일단 루베 익스퍼트하고 루베 스포츠가 있는 매장으로 가가지고 직접 모델을 비교해 보니까 기계식 구동기라고 하잖아요. 그 마감한 부분이 좀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반면에 루베 익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구동계인데 깔끔하게 그냥 선 처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도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모델이. 그래서 사장님한테 어쩔 수 없이 그냥 빨리 카드 드리면서 그 익스퍼트 결제해달라고 해서 루베 익스퍼트로 왔습니다. 루베를 타시다가 SWORKS 벤지로 가시게 되셨는데 가게 된 계기가 뭐예요? 엄청 단순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사다가 새로운 자전거 뭐 소개나 아니면 기능들 같은 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점점 제 자전거는 안 이뻐 보이고 메리다 스컬트라 100처럼 그런 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죠. 점점 기변의 순간이 다가올 때쯤엔 다들 그러죠. 내 자전거 괜히 못생겨 보이고 괜히 내 자전거 막 이상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남의 자전거 이뻐 보이고. 그래가지고 기한급을 그냥 검색하면서 정말 사고 싶다 하다가 문득 공식 홈페이지에 자전거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새로운 데칼의 벤지 프레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흰색 벤지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 흔해가지고 황급빛도 나고 구릿빛도 나고 뭐 갈색빛도 나고 막 해가지고 과감하게 저희들의 친한 친구 무이자 할부랑 같이 질러서 했는데 이게 엄청 특이한 게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체인점에다가 배송을 하게 하더라고요. 보통 개인이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조립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인근 샵이나 아니면은 주문을 넣었던 대리점이나 이쪽으로 많이 넣죠. 루베 익스퍼트를 샀던 그 체인점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 배송을 하고 직접 제 눈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샵 사장님도 부분 크랙이나 아니면은 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조립을 하면서 겸사겸사 래피드 휠도 샀습니다. 래피드 휠을 그냥 질러버리셨군요, 바로. 근데 쟤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이제 예뻐 보여서 단순히요? 다른 선택지도 많잖아요. 타막이라던가 뭐 올라운드 프레임들이라던가. SL7 타막이 얇잖아요. 그쵸. 어떤 부분은 또 에어로 형식이기도 하지만 근데 벤지 같은 경우에는 나 봐라 엄청나게 두껍다, 데칼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간다, 야 누가 봐도 이건 멀리서 봐도 SWORKS다. 역시 남자는 크고 굵고 아름다운 그런 거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지금도 가끔 사람들이 벤지보단 타막 SL7이 대회용으로 안정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또 팔랑귀처럼 되고 있는데 원래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죠. 지금은 이 꽉꽉 물고 열심히 타고 있는데 TT 차가 가끔씩 눈에 아른거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돈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셨다고요? 이번 신형 도그마 사고도 남는 정도죠. 단순히 예쁜 거 하나만 보고 세트로 지르신 우리 미무님이었습니다. 이번 최근에 같은 프레임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은 안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중에 분량을 걸러내지 못한 그게 아닌가. 물론 당연히 그거는 본사 잘못인 건 맞지만, 그래서 웬만한 제품에는 그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함이 발견됐으면 당장이라도 중지를 할 텐데, 동일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은 물론 그거는 설계가 잘못된 거라 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요즘 여러 전자회사도 좀 이런저런 이슈가 나오고 녹차 라떼라던가 뭐 등등등의 이슈가 나오는데, 하긴 그런 거 보면은 퀄리티 컨트롤, 우리 QC라 그러죠, 품질 관리, 그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뭐 저도 만약 똑같은 경우를 당하면 그냥 저도 똑같은 절차 밟아서 보상받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점검은 그래도 자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를 대비해서요.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제 모든 걸 바친 취미이기 때문에 조금만 소리 나도 여기 그 스페셜라이즈드 대리점 바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걱정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드래곤볼 하셨다고 그랬는데 드래곤볼을 어떻게 해요? 어떤 조합을 하셨나요? 처음에 그 루베 익스퍼트에 있는 그 DI2를 여기 벤지에다가 입혀주고, 휠 같은 경우에도 그냥 로발 C38? 그거 낄 바에 그냥 간 김에 좀 좋은 걸로 껴보자 해서 그 가게에 있는 래피드 휠 있냐 해서 여쭤보니까 있어서 래피드 CLS X? 로발, 래피드, CLX, 휠셋. 역시 에어로에는 하이림이죠. 어떤 거가 있었나요? 스테미아 기본적으로 딸려 나온 거 도시포스트랑 또 뭐가 있었나요? 그 여러분들이 드래곤볼 할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게, K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핸들바, 안장, 페달, 휠 이런 거 그냥 다 드래곤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핸들바 같은 경우에도 에어로플라이 2라고 32만 원? 네, 그거 주고 했고. 이렇게 일체감이 있는데 이것도 드래곤볼이었나요? 네,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안장은 이거 요즘 핫한 그거 아니에요? 파워가 3D 프린팅으로 나왔다 해서 아주 편안하다 했던 그 안장. 이게 그 작년에 제가, 지금은 60만 원이죠. 지금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이게 55만 원일 때, 저는 그때 다들 주저할 때 그냥 타는 김에 가장 좋은 거 한번 써보자 해서 따라온 거 다 안 앉아보고 그냥 이걸로 바로 갔습니다. 어때요? 편해요? 잘 맞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의정부에 살았는데 네. 그 당시 샵이 안양에 있었어요. 네, 왕복 한 100 몇 킬로인데 기본적인 안장을 꼈을 때는 거의 한 5번, 6번을 쉬었는데, 이 안장을 바꾸고 복귀할 때는 한 2번밖에 안 쉬었나? 그 정도로 안장성이 좋아요. 역시 쇼파라는 거군요. 먼저 프레임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구릿빛이 돌아요. 되게 색깔이 이뻐요. 이렇게 보면은 검은 듯 붉은 듯 구릿빛이 쇠 색깔이 돌고요. S웍스 에어로플라이 핸들바, 높은 일체감에 잘 어우러지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콕피트도. 바테입은 뭐예요? 슈퍼카즈 바테입이 달려있는데 S웍스 기본에 달려있는 바테입이거든요. 느낌은 어떤가요? 느낌은 그 기존에 그 썼던 그 루베 익스퍼트에 있던 그 바테입보다 매우 훨씬 더 쫀쫀한데, 아쉽게도 제가 몸매가 이러하다 보니까 드롭바를 잡을 일이 거의 없긴 해서 못 쓰고 있습니다. 울테그라 DI2예요. DI2인데 한번 낙차하셨나봐요. 후드가 고무가 갈려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벤지 때 이런 건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고, 루베 익스퍼트 그 주행 중에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때 낙차 때 갈렸습니다. 크게는 안 다치다니 다행이네요. 자, 그럼 다시 울테그라 DI2로 들어와서 울테그라 DI2에 정상적으로 50에 34 울테그라 크랭크, 울테그라 DI2 앞딜러, 그리고 정석적인 시포스트 뒤에 정션, 그리고 뒷트레일러가 조금 특이한데요. 울테그라 RX 구동계예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렇게 트레일러의 텐션을 조절해주는 이런 레버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아셨나요? K님께서 설명해주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마 제가 아예 만지질 않은 거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도 똑같이 루베에서 같이 온 건가요, 그러면요? 네, 루베에 있던 구동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장착한 거라서, 샵 사장님께서도 이거 속도가 뭐 제대로 나오냐 뭐 그런 궁금한 걸 여쭤보시긴 하더라고요. 지금 스프라켓은 34T가 달려있어요. 5034에 1134. 그러면 기업인 1대1까지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떠신가요? 제가 어필을 매우 못해가지고
항상 어필을 올라갈 때마다 기어를 계속 누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1대1이 더 힘든 것 같아요. 1대1이면 힘들다. 어필을 훈련을 조금 더 연습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울테그라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울테그라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특이하게 스램 로터가 달려있어요. 특별 따로 스램 로터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라이딩해서 다운이라던 도중에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내려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울테그라 로터였어요. 막 우왕우왕우왕 하는 소리가 나니까 친구가 자기도 울테그라 로터였는데 그 스램 로터를 바꾸고 난 뒤로 소음이 없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너무 동호인의 얕은 예. 견해입니다. 진지하게 받아주지 마세요. 이건 절대로.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한번 가봤는데 결론은 똑같다. 똑같이 소리가 난다. 저는 무조건 세트만 알아봐가지고 물론 로터는 제외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로터는 듀라로 가는 걸로. 근데 저게 너무 비싸요. 24만 원이에요. 저게 양쪽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얌전히 쓸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콕피트로 내려오죠. 자, 콕피트로 내려오면은 가장 큰 가민 1030 플러스인가요? 네, 1030 플러스 맞습니다. 1030 남들이 그렇게 사지 말라는 플러스는 건너뛰라는 그 플러스를 사셨고요. 그때 당시가 가장 최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갔습니다. 1030 플러스를 사셨고 밑에는 자, 이건 고프로 몇인가요? 이건 고프로 9입니다. 고프로 9을 이렇게 블랙박스용처럼 사용하셨고 또 라이트를 가민 라이트를 사셨어요. 요거는 가민 라이트를 사시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깨끗한 결벽증이 아니라 좀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벽증이 있어서 세트로 맞춰야 된다. 네, 무조건. 로터는 스램. 아쉽게도 그 와우 롬을 쓰고 있어서 네. 그때 와우 롬에는 뭐 뒤에 있는 뭐 후미등이나 아니면 전조등에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가민으로 간 김에 전부 다 가민으로 가보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계 가민, 라이트 가민, 그 비싼 소미등이라고 하죠. 가민, 바리악, 오이로까지 심지어 페달도 지금 최신 가민 랠리 파워미터예요. 얘를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나요? 제가 그 가민 랠리 쓰기 전에는 그 아시오마 요번에는 뭐 시마노 버전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 아시오마 그 룩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는 한창 룩 클릿을 낄 때마다 이게 페달이 뭐 애니메이션 팽이처럼 그렇죠. 예, 애니메이션 막 그런 거 보면 뭐 고속 회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안 껴지더라고요. 남들은 뭐 출발하자 하는데 계속 아래만 보면서 막 끼는데 안 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루나틱 사이클링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댓글 달았어요. 구입하는 그 링크 좀 빨리 좀 올려달라. 아니면은 뭐 어떻게 가야 되냐 해서 보자마자 지금 사러 갑니다고 달려가셨군요. 예, 그날 바로 질렀습니다. 얘는 어때요? 괜찮아요? 그때 사고 나서 한 200km, 300km밖에 안 탔는데 그때 홍제천에서 복귀하던 와중에 갑자기 어딘가에 펑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도 한창 펑크에 시달리고 있던 와중이어서 펑크 시설은 좀 짜증나죠. 네, 그래서 앞바퀴 뒷바퀴 다 확인했는데 이상하다. 내가 이상한 큰 벌레라도 밟은 건가 해가지고 그대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복귀하던 와중에 속도계를 봤는데 케이던스하고 파워가 안 뜨더라고요. 이게 드디어 가민의 종특이구나. 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GPS도 안 잡히고 이러니까 이제 파워까지도 안 잡히나 보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복귀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 시그널 드롭인 줄 알았다. 네, 근데 복귀하고 한쪽 페달을 보는 순간 가셨구나. 네, 배터리가 실종돼 있더라고요. 그럼 톡 안에서 터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 그름까지는 못 봤는데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느껴졌고 그 다음에 아예 나사선이 갈렸더라고요. 그냥 강제로 터져서 나간 것처럼. 네. 그래서 가민 코리아에다가 그거를 문의를 남기고 택배를 보내는데 다행히도 일주일 만에 그 워런티용 가민 벡터로 가민 랠리 RS200 예, 죄송합니다. 아직은 벡터가 입에 더 잘 붙죠. 그렇죠. 원래는 벡터 4로 나왔을 물건이 랠리로 나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도 새 거로 받아서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워런티 잘 받고 문제없이 사용하니까 다행이네요. 타이어를 펑크 나가지고 바꾸셨다 그랬는데 한창 펑크 시달릴 때 펑체 몇? 총 앞바퀴 2번, 뒷바퀴 6번 났어요. 언제 났나요?
일단은 총 6번이 5월 달에 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월 달에 한 번 나서. 라이딩을,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마다 펑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속 시간에 많이 늦게.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에 1일 펑인가요? 1일 깡인가요? 근데 하필이면 또 기안급을 갔잖아요. 네. 튜블리토로 당연히 갔죠. 튜블리토 5개 날렸어요. 20만원 날렸어요, 제가. 잠깐만. 아찔하네요. 그래서 타이어를 뭘로 바꾸셨나요? 타이어는 그 기존의 그 거멀 터보 코튼 뭐 11만원짜리인가 그거였다가 샵에 가서 문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28C 기본인 타이어가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교체를 하나밖에 못하나 하면서 하던 와중에 어떤 샵 다른 정비사 직원분께서 이게 래피드 휠은 좀 특이한 게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그 폭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앞바퀴는 28C부터고 뒷바퀴는 26C부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26C 타이어도 장착이 되는데 혹시 원하면은 장착을 해주냐 해가지고 당연히 바로 질렀죠. 기존의 거멀 네, 28, 28에서 그 바로 아래 단계 앞에는 28, 뒤에 26으로 바꾸셨답니다. 혹시 지금 공기압은 그럼 어떻게 하고 다니시나요? 이게 공기압이 매우 특이한 게 저는 앞에는 90을 넣고 뒤에는 100을 넣고 있습니다. 90에 100이면은 무난하네요. 딱 앞에 승차감 적당히 좋고 뒤에는 힘 잘 받고. 그래서 튜브도 여러 개를 날렸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튜블리터로 여러 개를 날리셨다고 했는데 그럼 튜브는 어떻게 뭘로 바꾸셨나요? 샵에 있는 기본 튜브로 다 교체됐습니다. 싸게 그냥 바꾸고 그냥 펑크나면 바로 버리는 게 마음 편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오죽하면 샵 사장님이 3번째 그 튜브 교체해줄 때 진짜 이거 튜블리터 가셔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게 보통은 이걸 앞에 달죠. 이 앞에다 다는데 얘를 뒤에다 달았어요. 얘를 뒤에다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원래는 이거 플라이를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세트로 작년 7월에 사전 구매를 했어요. 근데 호주 본사에서 구매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한 올해 1월에 받았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받은 거를 3월에 오픈해가지고 와 드디어 라이딩 시작이다 했는데 우중 라이딩도 아니고 비가 다 그치고 나서 젖어있는 노면을 그대로 달렸는데 후방에 있던 카메라가 가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글을 남겨서 어떻게 하면 워런티나 뭐 그런 걸 받을 수 있냐 하니까는 호주 본사에다가 한 달 동안 해달라 해가지고 요번 6월에 배송을 드디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없던 기간 동안에는 후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해서 그냥 고프로 질러버리고 요거를 후방으로 하게 됐습니다. 미무님의 특기 세트 맞추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전방에 고프로와 맞춰서 후방도 같이 고프로 맞출 생각이 있습니까?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고프로를 많이 이용해 보니까 고프로는 절대로 블랙박스용이 아니라는 걸 너무 느꼈습니다. 제가 배터리를 기본 한 3개씩 들고 다니는데 이것도 부족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1시간? 이게 금방 달더라고요. 안장을 한번 지난번에 병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잘 해결됐나 보네요. 솔직히 말해서 반은 잘 해결됐고 반은 좀 실망감이 큰 워런티였는데 샵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본사 코리아에서는 저한테 연락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샵 측에다가 그냥 환불해줘라 라고만 답변을 3주 만에 보냈다고 하고 제가 샀을 땐 55만 원이었고 지금 60만 원이기 때문에 난 다시 이 안장으로 갈 건데 5만 원을 더 불이익을 보고 가는 건 좀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내에 몇 개 안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2개를 그 해당 샵에서 받았는데 그 2개 중 하나를 저한테 그 워런티 하는 쪽으로 해주셨어요. 크랙은 어떻게 확인하게 되신 거예요? 크랙은 제가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인천 앞바다 한번 보러 가자 하고 주행을 하는데 펜턴보더가 건너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제 몸쪽을 돌리는데 안장이 들리더라고요.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안장 레일하고 이 C포스트에 연결되는 클램프에 물리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물리는 쪽 부분이 크랙이 났더라고요. 양쪽 다. 그걸 해당 영상을 한 10초 정도 간략하게 찍어서 샵 사장님한테 보내드리니 이거 뭐 좋게 해결해드리겠다고 해서 집에 복귀하는 동안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잘 해결했더니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공구통이랑을 볼게요. 물통이 있고 커피 케이지 밑에 따로 CO2 공 인젝터랑 CO2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고요. 물통 밑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따로 공구통이 있어요. 공구통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남들 들어있는 것처럼 타이어 타이어 레버, 그 다음에 휴대용 공구랑 휴대용 공구, 그 다음에 이게 본크 왔을 때 아미노바이탈 하고 그 다음에 파워젤 2개 하고 현금 소량 정도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밴드, 그 화상 상처, 즉 저희가 솔직히 상처나는 게 거의 다
차박상이죠. 찰과상이잖아요. 예, 달려서 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응급처치용 거를, 밴드. 밴드 있군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에 제가 귀찮아서 안 넣었는데 원래 들어가야 될 게 뭐 약하고 그냥 물티슈, 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근데 펑크 났을 때 교체할 튜브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그 타이어 교체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용했습니다. 이미 사용을 해서 따로 사셔야 되군요. 바운스페어 타이어로는 경량 튜브를 사용할 생각이 있다 없다? 절대 없고요. 절대로 사지 마세요. 그냥 내구성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운 없는 사람은 타이어 값도 아니고 튜브 값에만 20만 원 넘게 들어가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빼는 거예요? 얘 빼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누르는 게 있는데 네. 이거를 눌러서 아래로 빼주면은 간단하게 빠지고요. 간단하게 쇼트 두발과 쇼트 인젝터가 들어있네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옆을 눌러서 한번 빠지고요. 엄청 간편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빼주셔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돼 있네요. 사용하기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가실 필요는 없어요. 다들 공구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하차감 때문에 쓰는 거지 장점 공구통 안에 다른 걸 더 넣을 수 있다. 단점 비싸다. 그죠? 매우 비싸다. 네. 가민 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가민 밑에 특이하게 카메라를 돌려서 빼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석으로 돼 있어요. 얘는 자석으로 딱 묶고 잠그고. 확실히 매번 충전할 때마다 마운트를 나사를 풀고 뺐다가 꼈다가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겠는데 이건 뭔가요? 저도 똑같이 그 마운트를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요. 쉽게 탈부착 가능한 거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사보고 써보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엔 포기하자는 심정으로 또 둘러보다가 어떤 모 유튜버 분이 이거 완전 좋다라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한 2만 원대인가 뭐 만 원 후반대인가 하는데 써보니까 이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자석이기 때문에 탈부착도 쉽고, 만약에 제가 뭐 라이딩을 하던 중간에 풍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뭐 이걸 떼가지고 주변 풍경을 찍을 수도 있고 바로바로 떼기 쉽게. 그러니까요. 오늘은 우리 상급 라이더 미무님 그리고 미무님 자전거 S웍스 벤지 2021년식 한번 함께 봐봤습니다. 촬영에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린 다음에 봬요. 안녕.